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발상 잘하고 계신가요? 시제가 있든 없든 다들 어떻게 발상하시나요? 아마 문창과랑 영화과랑 극작과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몇 글자 써놓다가 아유 이거 별로야 하고 때려치고 발상이 너무 재미없어 하고 때려치고 그래서 내가 뭘 해볼까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시제가 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눈오리, 눈사람 이런 것들을 마인드맵을 뻔하게 그려놓고요. 여기서 그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때려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좀 영감을 얻어야겠다. 해서 유튜브 보다가 이것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있고요. 정신 차리면은 밥 먹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너무 배가 불러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숨만 자야겠다 해가지고 한숨 잤는데 다음날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놓고 발상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돼요. 2시간짜리 영화를 쓰겠다, 단편 영화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거기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목표가 입시라면 보통 입시는 90분에서 한 3시간 정도 쓰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만약에 90분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발상 시간을 5분에서 20분 정도로 잡아야 합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짧진 않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발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18년도였죠? 그때 시제가 땡땡 재래시장에 각각 고기, 과일, 미역을 든 세 사람이 싸우고 있다. 무슨 일인가? 이런 시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시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만약에 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시장에서 만나다가 싸우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땡. 그러면 제사상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단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것은 뭐 뒤로 가도 뻔하거나 재미없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처음 나온 생각은 일단은 제끼고 다음 나온 생각부터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처음 나온 생각이 만약에 나의 경험이라면 저는 경험을 가지고 쭉 쓰는 거를 추천하는데요.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고 그리고 이야기, 그 시제랑 그 경험이랑 맞았을 때 독특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전개 부분에서 재밌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시제가 나왔으면 발상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소리죠. 저는 그 시제를 받았을 때 엄마를 구인 공고하는 중학생 아이가 시장에다가 지원자 3명을 모아놓고 10,000원씩을 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의 메인 재료를 사와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앞부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갑자기 싸우는 것보다는 이미 갈등 상황이 생긴 그 갈등의 관계성이 있는 인물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그 다음에 싸움을 진행시키는 게 훨씬 더 이야기가 독특하게 흘러갑니다. 이러면 좀 어렵죠. 비슷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상인, 정치인, 학생이 싸운다, 쓰레기를 가지고 싸운다 라는 시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발상하시겠어요? 혹시 그 정치인이 쓰레기 관련해서 공약을 세웠는데 그 자리에 뭐 학생이랑 상인이 반대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만드셨나요? 그거는 대부분이 아마 생각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성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가볼게요. 엄마는 아픈 무릎을 무릅쓰고 만두를 팔아서 큰형을 정치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늦둥이인 나를 학생으로 열심히 키운 그런 상인이에요. 여기서부터 가족이라는 관계성으로 묶여있죠. 근데 형은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한다고 해도 코피기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선거를 하겠다고 찾아온 거죠. 근데 엄마는 그 형이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러면서 그 형을 막 데리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는 거죠. 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만두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쉬겠다고 만두를 먹고 쓰레기를 툭툭 버려요. 엄마는 아픈 무릎을 막 이렇게 붙잡고 그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시제가 쓰레기라는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지만요. 뭐 아니면 그때 묘사를 하는 거죠. 형 진짜 쓰레기 같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주제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알고 보니 내가 정말 쓰레기였다, 이걸 깨닫는 주인공으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발상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명한 것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거 나머지 것들도 하나하나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관찰을 대답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친구라면, 내가 저 사람의 부모라면, 하다못해 저 사람의 목걸이라면,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교수님이나 PD님이나 감독님들이 정말 많이 강조하시는 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 일기를 써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많이 생각하고 많이 관찰하고 많이 기록하세요. 화이팅!